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쿠팡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과 연계지어서 급변하는 시대에 뒤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가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원을 하는 빌딩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구분 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자 영업자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개인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치킨, 커피, 음식점, 편의점을 선택합니다.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힘든 업종을 찾다 보니 업종의 제한이 발생하고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개인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갈 것입니다. 현재도 상가의 공실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기업 대기업이지만 이 영역은 빠르게 개인 자영업자들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대기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웃고 있는 수많은 쿠팡맨 직원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유통업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격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돌입하니 이제는 언론 플레이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쿠팡의 공격에 왜 힘들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한 가격 경쟁과 한층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쿠팡의 기업 활동은 정말 좋지만 경쟁 기업들은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온라인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기존의 유통업체까지도 쿠팡이 선포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쿠팡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의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없습니다. 쿠팡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이죠. 비상장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에 손정혜 회장이 지분 확보 및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정혜 회장을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통신업체 회장으로 생각하시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손정희 회장은 투자 전문 혹은 M&A 전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대표적으로 한 투자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투자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말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입니다. 쿠팡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손정희 회장 개인이나 소프트뱅크가 아니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라는 투자 전문 펀드입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의 모든 유통업체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손정희 회장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쿠팡이라는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손정혜 회장이 만든 펀드입니다. 펀드 자금은 110조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50% 가까운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28%의 지분을 가진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의사결정을 모두 결정을 합니다. 대신 손정혜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매년 7%의 투자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모든 의결권을 가져왔습니다. 쿠팡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투자금인 51조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매년 이자로 3조 5천억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에서 1천억 원, 2천억 원 영업이득이 발생한다고 손정희 회장이 기뻐할까요?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의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쿠팡은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매출의 증대 및 사업의 다각화를 끊임없이 시도를 할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목표는 단순하게 치킨 게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꿈꾸는 쿠팡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사람은 책을 파는 회사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이라 말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마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우주 비행선도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기반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보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동네는 평균 소득 수준이 얼마이며 식비, 의료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너무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거의 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인터뷰나 기사를 보면 쿠팡을 아마존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게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쿠팡의 서비스는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서비스를 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상가는 남아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 빈 상가가 많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상가는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가족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의 식비를 지출하며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초고대 기업과 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승리를 할까요? 패한 자영업자 숫자만큼 상가는 남아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상가 투자는 여러분들의 수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